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교환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해주셔서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이메일로는 간략하게 답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자님이 궁금해 하셨던 걸 아마 다른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거니까 오늘은 한국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실전에서 어떻게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교재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재 아닌 교재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단어 카드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종학당에 있는 단어 카드 그림을 사용했고요. 그 외에는 저작권 한도 내에서 걸리지 않는 용도로 해서 다 세종학당에서 제가 찾아냈고, 제가 여러 교재를 보고 이제 1급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교재는 제 페이스북에 업로드 해놨고요. 자세한 거는 화면에서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재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이 영상은 총 1, 2, 3, 4, 4편에 나뉘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통합형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리형 교재는 저도 따로 접해보지가 않았고 제가 근무했던 어학당은 통합형 교재를 썼기 때문에 저는 통합형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교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교시를 보시면은 아마 통합형 교재는 거의 대부분의 스튜던트북이랑 워크북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튜던트북의 경우에는 교사와 함께 학생이 수업을 나가는 책, 문법 설명 듣고 말하기 연습, 듣기 연습, 쓰기 연습, 읽기 연습을 교사와 함께 혹은 옆에 있는 학습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책이 스튜던트북이고요. 워크북의 경우에는 스튜던트북에서 배웠던 내용을 나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문형을 깨우쳐가고 혼자 말하기 연습, 대본 적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살짝만 보셔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펴시게 되면은 우리 1과 막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아마도 어휘미 표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어휘 부분 할 거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보시면 어휘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교사가 뜻을 간략하게 알려주면서 1교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1급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1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습, 예습의 개념을 몰라요. 학습자들이 좀 약간 똘똘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오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고 이제 복습하고 예습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교사가 이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어휘로만 1교시를 하냐? 네, 제가 다녔던 어학당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도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어휘 부분에서는 이제 학습자들이 알만한 내용, 이제 학습자들이 오늘 배울 내용, 예를 들어서 오늘 가족에 대해서 배운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여동생, 남동생 이 정도를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 학습자들이 맞는 번호를 적어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단어 제시하고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하기 활동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봐요 해서 1번에서는 여기 보면은 맞는 단어를 쓰세요 하면은 괄호 안에 할머니겠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학습자들에게 자, 여러분 1번의 그림 누구예요? 누구세요? 하면 이제 학습자들이 할머니 하면 잘했어요 하고 2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학습자들이 대답을 하면은 교사는 그거 듣고 발음이 이상하다 발음 고쳐주고
이제 진행. 자, 그러다가 저기 잠자고 있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을 보면서 땡땡씨, 이분이 누구예요? 다시 질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 교사가 계속 끌어줘야 됩니다. 아마 어휘가 2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학습자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1교시는 정말 뚝딱 지나갑니다. 어휘의 경우엔 너무 대강 가르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학습자들이 예습 복습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교사는 활용을 시켜주는 거죠, 어휘로. 뭐 그거는 선생님들 연차가 쌓이시면은 충분히 아실 테니까 저는 1급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활동의 경우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게 교재라는 가정하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1번. 뭐 판서를 하실 분들은 판서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 PPT로 단어 카드, 아니면 뭐 요새는 그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일단 1급 학생들은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발음을 잡아주는 정도, 전체 학생들과 연습해보고 발음 잡아주고 1대1로 해보고 발음 잡아주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학습자들이 이제 해당 어휘는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2번째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어휘 부분에서는 활동이 3개 내지 4개, 많게는 4개까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단 2개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번째 활동에서는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빈칸에 이제 가족 사진을 보고 누가 할머니야, 누가 할아버지야, 이렇게 해서 학습자들한테 먼저 시간을 줘요. 누가 할머니예요? 누가 할아버지예요? 누가 어머니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면서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교사가 1번에 할머니, 2번에 할아버지 아니겠죠. 같이 보면서 이제 화면 띄워놓던가 책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누가 어머니예요? 누가 아버지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중 안 하는 학생 있으면 가지고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거죠. 땡땡 씨는 뭐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러면서 할머니가 계세요? 누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이제 학생이 딴짓 하다가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발음 한번 다시 짚어주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아마 두 번째 활동까지 하면 이미 한 20분이 지나가 있을 거예요. 1교시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족 부분에 넘어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먹다, 마시다. 할머니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때 또 배우겠죠? 드시다, 마시다도 드시다로 되고, 집이 선생님 집, 아니고 선생님 댁. 자, 이렇게 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이제 단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활동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가안으로 그냥 하루 만에 뚝딱뚝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마시고 혹시 선생님들 책 있으시면은 뭐 기본 대학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3번 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PPT나 칠판에 그려놓고 1번 먹다 마시다 연결하는 문제 학습자한테 시키면 돼요. 전체 학습자한테 먹다 마시다 어른이 사용해요? 뭐예요? 하면 애들이 이제 드시다 하면 그렇죠. 드시다 하면서 연결하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30분이 뚝딱 지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분 끝났어요. 그 다음은 문법 활동으로 넘어가요? 아니요. 우리 워크북 있었잖아요. 워크북 활동해야 돼요. 워크북 활동은 제가 또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만들었지만 교재에 따라서 2장 내지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휘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알지 못하면은 해당 단원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휘는 이제 교사가 설명도 해주고 워크북에서 확인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번 활동을 보면은 우리 앞에 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형, 언니, 남동생 다 배웠어요. 이때는 교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워크북 몇 쪽 하고 몇 쪽 시작하세요, 푸세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면 이제 학습자들은 개인적으로 다 풀기 시작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교사는 놀고 있냐? 절대 아니죠. 이제 다 애들 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보면서 할아버지를 헐아버지라고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머니를 오모니라고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오타 봐주고, 이제 뭐 이 친구가 좀 약간 못 따라온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다시 스튜던트북 펴서 다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한 쉬는 시간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남겨놓고 애들이 다 풀게 돼요. 이때 뭐 다 푼다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 풀었다, 이건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빨리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7명, 6명 했다 싶으면은 이제 같이 해봐요 하면서 이제 교사가 답을 알려주면서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학당,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1교시는 대부분 학습자들에게 공지사항을 하거나,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진도 어떻게 나갈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숙제 확인, 이렇게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휘에 활용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까 교재에 나와 있던 제가 방금 살짝 알려드렸던 그거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워크북까지 깔끔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은 1교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1교시를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2교시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